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균요법학회 김신우입니다.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이 영상을 만들었으며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의료인 심화편은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있어서 기본을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심화 과정 안에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항생제 스튜어드십,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전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심화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인 심화 1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국내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움은 배리어라고 책이나 이런 곳에 많이 적혀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상황에 맞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국내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제도적인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을지 나누고자 합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책에는 어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제공이나 정보 이렇게 전산 시스템 같은 것들의 부족도 있고요. 집행부 또는 리더십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럴 필요 있어? 이런 무관심 같은 것들도 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임상의사들이 처방하는데 제한을 당하니까 싫다는 그런 반대, 그리고 치료를 제한을 할 때 환자가 예후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환자가 죽으면 책임질 수 있냐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우려, 그리고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라든지, 그리고 좋은 일이지만 이 인력이나 예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배리어, 장애물 또는 난점, 어려움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제일 많은 비율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람과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 29%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우선권에서 병원에 할 일도 많은데 이게 꼭 우리가 중요하게 밀고 가야 돼? 이런 우선권에서 밀리는 것이라든지, 또 처방자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는데, 예산과 인력이 없다는 게 제일 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강조를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산과 인력이 없는 것은 더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따고 임상의사들을 교육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 ASB, 안티마이크로비얼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의 수행에서 인력 물적 자원의 공급이 부족하는 것은 더 두드러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감염내과 중심의 전산 시스템을 통한 제한 항생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인력의 효용성, 가능성, 어떤 것들과 다 관여가 된다 생각합니다. 제한 시스템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컨설트를, 약을 못 쓰게 되니까 협진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너무너무 많아져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상약사의 역할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적이고 전문 인력을 늘리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분들이 적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4년도에서 19년도에 CDC에서 코어 엘리먼트로 바꿀 때 리더를 임상의사에서 임상의사 플러스 클리니컬 파머시스트 두 영역으로 이렇게 바꾸다시피 할 만큼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임상약사의 역할을 크게 줬는데, 우리는 그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지속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 감염내과 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한 어렵습니다. 제일 펀드가 없다 이런 것들이 배리어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새로운 이익 창출 같은 거, 보상 같은 것들이 되고 있지 않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에 그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해서 그 점수를 주고 보상 수가를 마련해서 좀 더 조장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병원의 수익으로는 잡히지만 개인의 수익으로는 사실 안 잡히게 되면 어떤 수가가 발생하더라도 힘이 그렇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수가가 실무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실무자의 자리가 확보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인증 기준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하라라는 것은 좋은 안인데 정규 항목으로 바뀌어야지 더 힘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의 부서 중에는 의료질 관리실, 감염관리실이 있습니다. 둘 다 봉사하면서도 역할을 크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염관리실과 협조를 하고 의료질 관리실과 협조를 해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제자리에 앉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약사도 부족하지만 간호사들은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처음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약사의 역할에 이어서 간호사의 역할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고 약의 사용을 이렇게 평가하고 보고하고 팀워크의 한 멤버로서 상의하고 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는 간호사들이 많아지고 팀의 한 멤버로 한 사람들이 많은데 국내에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에서 여러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논문도 쓰고 여러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발전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제 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보통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하게 되는 위원회인데 항생제 스튜어드십 위원회라고 하든지 항생제 관리위원회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이 약재부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약재부에 있는데 항생제의 양적인 분석을 국내에서는 약재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 사용량의 주기적인 평가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주기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질적 평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약재부의 약사 인력도 부족하고 감염내과 의사의 인력도 부족하고 수가는 없고 이 활동이 좋지만 우선권에서 멀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고 병원들이 더 퀄리티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주간 행사 기간은 따로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 항생제를 쓰는 데서 주의를 해야 되는 항생제 위크, 이 주간은 우리가 항생제를 스마트하게 써야 되는 주간이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런 동영상 자료들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하는데 교육자료로 쓰여져야 되는데 국내 교육자료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항생제를 제대로 쓰는 어떤 문화적인 변형 같은 것들이 우리가 무항생제 계란에서부터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니다라는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변형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배리어, 장애물 중에서 인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산 수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항생제 관리 전담 인력을 둔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병원에서 내가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병원이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뭐 전략도 결정하고 부서도 코어 엘리먼트, 코어 스트래터지 같은 것들을 병원에 맞게 결정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 의료기관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확산 전략으로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인증제도 안에서 시범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규 항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활동들이 수가가 생기면 좋겠고 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어떤 법이나 조례나 기준이나 같은 것에서 생기면 좋겠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전공하는 그런 인력 배출하는 프로그램, 서티피케이트 인증하는 프로그램도 돌아가면 좋겠는데 국외의 경우에는 뭐 약사가 인증 프로그램 또 뭐 의사나 약사들이 다 인증 제도를 이렇게 들어가서 수료할 수 있는 인증제 이런 것들이 과정이 있는데 국내는 아직 과정이 없는데 그 과정들도 우리가 차츰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이게 필수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를 안전하게 하는 부가적인 업무 같은 것에 있습니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막 애를 쓰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의무를 부여하고 평가가 뭐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해야만 되는 어떤 기준들로 생기면 훨씬 좋아질 것 같고 인력뿐만 아니라 수가가 측정되어야지 더 활발하게 좋은 일이지만 수가가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상약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고 더 많은 감염 전문, 항생제 스튜어드십 전문 임상약사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 인증, 환자 안전, 의료질 관리로 활성화가 계속되면 좋겠고요. 그 내성균 관리의 측면에서는 감염관리실과 이게 협력하면서 하면 우리나라의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발전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찍듯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은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